네, 안녕하십니까. 엊그저께 이제 8월 30일 날 토요일 날 78회 전기기능장 실기 필답형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셨는데 의외로 점수가 좀 안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조금 이제 신문제 비중이 이렇게 뭐 3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신문제 비중이 3개가 이렇게 되면은 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관연도 기출문제 비중이 낮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필답형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오는 첫 번째 이유로는, 신문제 비중이 높다.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막 3개, 막 4개 이렇게 나오면은 합격률이 그냥 팍 떨어져요. 신문제 비중이 막 3개, 4개 이렇게 되면은 팍 떨어집니다. 요번에 3개 나왔죠. 68회 때는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합격률 1.68%로 막 기록한 적도 있어요. 이 합격률이 이래서 막 이때 제일 낮았죠. 이거보다는 높을 겁니다. 훨씬 높죠. 3개인데 또 하나는 또 잘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신문제 비중이 높고, 두 번째는 관연도 기출문제 비중이 낮다. 이러면은, 낮으면은, 관연도 기출문제가 뭐 2개밖에 안 나왔던데, 2개? 그지? 4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4개 정도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연도 기출문제가, 전기기능장 필답형 기출문제가 좀 낮았어. 2개밖에 안 나왔어. 2개밖에.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됐었고요. 이 2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필답형에서는 이 2가지가, 필답형 시험에서는 이 2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신문제 비중이 높고, 관연도 기출문제 비중이 낮다라는 거야. 이 2가지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점수가 좀 낮습니다. 요번이 좀 그런 해당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물론 뭐 68회차처럼 뭐 최종 합격률이 1.68%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좀 요번에 좀 더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좀 사고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이 18점밖에 안 맞았대요. 분께서 열심히 관연도 기출 문제 보고 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필답형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대요. 안 써가지고 그래서 18점밖에 안 났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17점 맞았대. 17점밖에 안 나온다. 뭐 이거보다 더 낮은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17점 막 18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는가 봐요.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은 내가 알고 있어요. 이분은 한지 얼마 안 됐고 좀 젊어요. 젊은 분인데, 지금 이분 17점 맞았다는 분, 이분이 조금 상당히 좀 위험하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물론 뭐 작업형을 이분 같은 경우에 43점 맞으면 돼요. 43점 맞아 플러스 해가지고 60점 해서 통과하면 되는데, 이거 맞기가 좀 힘들죠. 이거 열심히 하면 돼. 43점 이상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42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럼 60점 이상 통과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꼭 통과해서 좋은 점수 맞아서 꼭 합격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원래는 이 공부라는 게 오래 하면은 오래 할수록 이 지식이라는 게,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까? 쌓인다. 그리고 뭐 지식 외에도 경험도 쌓이는 거예요. 경험도 쌓이고, 뭐 시험 보는 뭐 그런 것들도 뭐 경륜이라고 할까?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쌓이는 겁니다. 지식,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이 공부를 오래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야. 쌓이는데도
이분은 제가 오래 한 걸 알고 있는데 점수가 또 17점이 됐어요. 와, 어떤 때는 막 30점도 맞고 어떤 때는 17점도 맞고 옛날에는 16점 맞았어. 그 68회 때는 16점도 맞아가지고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업평은 통과했는데 59점인가 58점으로 떨어졌어요. 야, 이분이 안타깝게 작업평 통과를 했는데, 응? 통과를 했는데 그랬어. 이분이 그래. 이분이 지금.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하는데도 뭐 지식과 경험 이런 경륜 같은 것들이 시험에 대해서는 쌓여요. 쌓이면은 이런 분들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라는 거. 맨날 떨어져. 맨날 그 벽에 갇혀가지고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이 필타평이 좀 문제가 많아. 지금 문제점이. 그러니까 작업평 같은 경우에는 PLC라든가 시퀀스 공사 작업은요, 열심히 하면은요, 이 기술이라든가 지식이 쌓입니다. 경험도 쌓이고, 시험에 대한 경륜도 쌓이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쌓이니까 작업평 점수는 잘해요. 왜냐면 오래 하니까 이 기술, 지식, 경험들이 쌓이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필타평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야. 이분 보면은 전에는 이제 68회 때 16점, 몇 대는 28점, 그 다음에 30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7점 맞았대, 맞춰보니까. 아니, 점수가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때보다는 떨어지잖아, 지금 봐봐. 왜? 아니, 공부를 그렇게 계속 그 오랜 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올라가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가? 필타평이 그러는 거야, 필타평. 자, 전지기능장, 이 실기시험에는요, 실기시험은 복합형이죠? 복합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필타평이 있고요. 형이 있고, 두 번째는, 작업형이 있는데, 이 작업형에는 첫 번째 PLC가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 공사 작업이 있습니다. 공사 작업이요. 그냥 공사 작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작업형 시험의 PLC나 시퀀스 공사 작업은요, 요거는, 오래 하면 할수록, 요거는, 요 두 개는, 오래, 공부하고, 연습할수록, 잘해요. 잘한다. 그러니까 점수가 좋아져요. 점수가 좋아집니다. 좋아진다. 그런데 요 필타평은 그렇지가 않아요. 필타평은 골 때립니다. 얘는 오래 한다고 해서 오래 해봤자 소용없다 얘기야. 소용없다. 내가 수험생들을 지켜봤더니 언제는 16점 맞다가, 언제는 28점 맞다가, 언제는 32점 맞다가, 이번에는 17점 맞다가, 아이씨, 점수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팍 올라갔다가 또 푹 떨어졌다가, 막, 들쑥날쑥 한 거야, 이 필타평은. 공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1년 한 거랑, 2년 한 거랑, 3년 한 거랑 5년 한 거랑 10년 한 거랑 이거 똑같으면 어떻게 해? 응?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져. 왜 그러는 거야, 이 필타평은? 그러면 이 시험에는 좀 문제가 점이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시험에는, 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에는 이 필타평 시험은 문제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험자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낮고 막 들쑥날쑥한 거야. 왜? 지금 이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번 78회를 보면. 그리고 68회를 보고 75회 때도 그러고 우리 점수가 안 나온 때가 몇 대예요. 이렇게 낮았던 데가 68회 때 아주 망했죠.
필타병 때문에. 그래서 75회 때인가? 그때도 망했고, 이번에 78회 때에도 필타병에 합격의 발목을 잡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작업형 통과하긴 했는데, 내가 40점밖에 못 맞았어, 작업형을. 그런데 필타병을 16점 맞았어. 두 개 합치면 56점이죠.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필타병 때문에 합격의 발목을 잡을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필타병이 그냥 그 합격률하고 합격자 수를 맞추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가. 그런데 이 시험은 내가 근본적으로 딱 말씀드리지만, 진짜 문제점이 공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점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 필타병 시험은 정말 내가 봐도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정말. 이게 좀 심각하다, 이 얘기야. 기술이라는 거는요, 이 전기기능장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들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오래 하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작업형 같은 경우에 PLC라든가 시퀀스 공사 작업 이런 것들은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그 기술의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 노하우가 이런 것들이 다 쌓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필타병 시험처럼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맨날 들락날락 해가지고 10문제만 많이 나오면 다 떨어지고 이러니, 그리고 관련도 기출문제 비중이 낮게 나오니 이번에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 시험이 올바르냐 이 얘기야. 잘못된 시험이지, 한마디로 이 시험이. 그렇죠? 나는 그래서 이 기능 작업형 시험이었던 게 63회 시험부터 필타병 시험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복합형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 필타병이 정말 문제가 많은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아, 보니까. 이 78회도 옛날 68회 때 1.68% 찍었습니다. 최종 합격률. 그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다 이때도 또 찍었어요. 그러다 이때는 조금 올라갔지. 그런데 이때 그냥 또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참, 골 때리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감독관들이 조금 좀 느슨하게 해줘서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이렇게 좀 봐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봐준다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 말 하는 건 좀, 제가 좀 제 말에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좀 수험자들이 필타병 시험을 이렇게 못 봤기 때문에 좀 이들이 합격해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감독관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질 사람을 합격시키라는 거 그건 아니야. 그치? 동작도 안 되고 막 기구를 바꿔놓고 막 그랬는데,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봐. 그래도 동작 됐어. 동작 오케이 돼서 동작 통과했어. 동작도 됐고, 그 다음에 기구를 바꾼 것도 없고 적합해. 그러면 점수 40점 맞을 거 어떻게 합니까? 42점을 주던지 43점을 주던지 조금 더 올려주라 얘기야, 감독관들은. 왜냐면 감독관 주관에 따라서 주는 게 그 점수 아니야? 아무리 체크리스트표 있지만 감독관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 1, 2점 같은 경우에는 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니까 감독관들이 유도리 있게 요번에 78회 때 수험자들 망가지지 않게 도와줘야 돼. 그거는 내가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감독관들한테 잘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이거 심각해. 내가 봐도 이 필타병이 이따위로 이렇게 내는 거 보면은 참 문제가 많다. 그러면 한번 필타병 그게 도대체 뭐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몇 점 정도 나오겠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1번 같은 게 여기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 과거에 기출문제 이게 나왔어. 이거 PLC 등급에 따라서 병렬 인하 도선의 그 간격, 최대 간격 있잖아. 요거 나왔죠? 근데 이 위에 게 이게 나와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안 보고 요것만 딸딸딸 어떤 사람들은 틀려버린 거지. 아이고, 돌아버려. 그냥 6점짜리인데. 그래서 이 6점 날렸다고 쳐. 그래, 날렸어. 그러면 보십시오. 자, 1번 틀렸어. 1번 틀렸는데, 자, 2번 같은 경우에 우리 많이 했잖아. 이건 진짜. 2번은 이거 했다. 이거 맞춰야 돼. 이거 못 맞추면 어떻게 하나, 이거 맞춰야 되죠? 그러면 이거 6점짜리니까 6점 됐어. 6점. 오케이. 됐어.
6점. 6점 통과했어. 6점은 이거 맞아야지. 이거 내가 그랬잖아. 이거 강의할 때도 뭐 이거 못 맞히면은 합격 못 합니다. 나 그런 얘기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맞춰야 돼. 자, 그다음에 요거 관여도 기출 문제니까 5점짜리 이거 오케이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5점. 응? 5점 했어. 예. 맞춰야 돼. 이거 맞춰야지. 이거. 그죠?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자, 또 4번 한번 볼까요? 4번. 자, 이거 부하분담 변압기 병렬운전 부하분담에 관한 문제인데 부하분담 문제 중에서도 제일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기사 산업기사 변압기 부하분담 문제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인데 이거 맞힌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못 맞췄다고 쳐. 4점 날려먹었어. 그러면 X 해서 날려먹었다고 쳐. 그래. 못 맞췄다고 쳐. 이건 전기기능이나 기출문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틀렸다고 쳐. 4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보면은 잘 읽어서 맞춰야 돼. 이거는 신문제지만 봐봐. 여기 단독운전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그럼 단독운전 방지 기능이라고 써야지. 그치? 그렇겠지? 그리고 여기 봐봐. 태양광 발전 등이 현재 조건에 가능한 최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 최대 전력 추종이라는 거 이거 답 써야지. 이거 4점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거 못 맞춘 사람 있나 이거? 신문제지만 이거는 맞춰야 되는 문제야. 이거는 못 맞췄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문제를 안 읽는다라는 거야. 끝까지. 응? 문제를 신문제 나왔다가 몰라 하고서 X 하고 쳐버린 거야. 그냥 X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읽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 문제를 잘 읽어보고 답을 찾아나가 봐야지. 이걸. 근데 그런 사람들 문제 푸는 태도 습관이 잘못된 거지. 시험을 대하는 습관이 잘못된 거야. 습관이. 그렇지? 예, 습관이 잘못된 거야.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고서 내가 모르는 문제라고 해도 답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모르면 되겠어? 이거는 4점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거 4점. 4점 맞았다고 쳐. 그러면 자, 이 이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도하고 그 다음에 전선의 사용 실제 길인데 이거 우리도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었었고 이거 못 맞춘 사람이 있다라는 게 난 좀 도대체 좀 그런데 이거 맞췄어야 됐어. 응? 그죠? 그래 못 맞췄다. 그 기출문제가 아니니까 기출문제만 보고 갔다. 그래도 못 맞췄다. X 했어. 그래 못 맞췄다 쳐봐. 이것도 못 이거 공부했으면 맞췄을 거야. 우리 강철산에서 이거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새로운 문제인데 기사산업계에서 한 사람도 이거 많이 맞췄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X 그래 이것도 틀렸다고 쳐. 7번도 쳐. 그래 이거 글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견학 강화율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이거 신문제죠. 이거는 나도 모르겠어. 나도 처음 보는 문제예요. 이거 KSC, IEC 60364-5-52 조합전지 설비에 관한 그 내용인데 이거는 요 말만 한국전기 설비비 규정이 나왔지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 KSC, IEC에 있는 한국 표준 설비 규정 있지 않습니까? KS 규정 거기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게 내면 안 되지. 내가 봐도 봐봐 이런 게 문제도 봐봐 답도 보면은 이런 걸 내나 정말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문제는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강행해서 낸 거야 얘네들이. 왜 이런 문제를 냈나 나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일단 틀렸어. X 그래보자 이 얘기야. 그럼 넘어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9번 같은 경우에는 관련도 기출문제니까 이거 5점 맞아야 되겠죠? 5점. 그래. 5점 맞아야 돼. 그래서 했어. 아이고. 잠깐만. 자, 그래서 5점 맞았어. 여기까지. 관련도 기출문제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5점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이거 있잖아. 이거 틀렸다고 쳐. 그래. X 그래. X. 이것도 X. 그러면 자, 총 몇 점 맞았어요? 자, 요거 하면은 20점이에요. 20점. 20점이 되는 거죠? 20점? 네. 20점은 맞아야 됐었어. 그래서 20점에서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을 거고, 20점 밑으로 맞았다라는 거 좀,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응? 20점 밑으로. 그러니까 수험자도 공부를 좀 안 했다라는 거야.
내가 봐도 충분히 20점은 나올 수 있는 문제야. 관련도 기출문제 풀고 가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은 필답형을 좀 뒤다봤으면은 20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닙니까? 그죠? 20점은 아무리 못 나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 18점 맞았다는 분도 계시고, 뭐 17점 맞았다는 분도 계시고, 아유, 참, 환장하겠어요. 응? 네. 근데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25점 맞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러더라고. 25점, 23점 정도 맞았어요. 25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25점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분들은 좀 점수가 낮은 분들이야. 18점, 17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필답형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야. 기출문제만 달랑 보고 왔는데 기출문제 비중이 낮았잖아. 이번에. 그죠? 기출문제 몇 개 나왔나? 지금 봐봐. 기출문제 요거 하나. 그치? 요거 하나. 그리고 이거 2개 나왔네. 2개. 기출문제 2개밖에 안 나왔잖아. 4개는 나와야 되는데 기출문제가 4개는 나와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하시는가 봐.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필답형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 정기기장 시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기시험은 복합형이잖아요. 형인데 필답형이 있죠. 필답형 50점. 이게 점수도 너무 높아. 필답형 점수가 이게 높고, 그 다음에 작업형으로 나뉘잖아. 작업형 나누는데 첫 번째 이제 PLC가 있고, 작업형은 두 번째는 공사 작업이 있어요. 공사 작업, 시커스 공사 작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작업형 요거는 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오래 공부할수록 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쌓여서 잘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요 작업형은 그래. 작업형. 근데 얘는 올해 하나 많아. 똑같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막 들쑥날쑥해. 날쑥하다. 예? 그죠? 예. 이 내가 오래 한 사람들,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면은 뭐 어떤 때는 막 16점 맞고, 어떤 때는 30점 맞고, 어떤 때는 막 17점 맞고, 어떤 때는 막 25점 맞고, 막 이래. 들쑥날쑥. 왜 그러냐, 이게, 이 필답형이. 왜 그렇겠어요? 출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제, 필답형이. 출제를 그런 식으로 내니까, 사람들이 필답형을, 어떻게? 점수가, 옛날에는 뭐 30점 맞다가, 어떤 때는 막 16점 맞다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야. 아니,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높아지지 않더라고. 그래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점수가 막 내려갔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롤러코스터를 타요. 이 필답형 시험은 롤러코스터예요. 내가 봐주니까 이 필답형은 롤러코스터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룡열차. 열차는 똑같다.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 청룡열차 타는 것 같아. 그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 롤러코스터. 환장하지. 이 필답형이. 이 필답형이 출제팀 애들 있잖아. 걔네들 싹 교체시켜버려야 돼.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야 얘네들 정신을 못 차려. 수업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말하는데, 여러분 민원 많이 내가지고요. 필답형 이 출제팀 애들 있잖아요. 싹
딱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 교체하라고 그러세요. 정신 나갔다고. 응? 이 10문제 같은 경우는 2문제를 넘으면 안 돼요. 10문제는 1문제나 2문제 정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기출문제는 정기기장 그 필답형 기출문제는 4문제 정도 내야 돼요. 4문제 정도. 40% 내고, 기사 산업기사 문제는 뭐 공사기사, 기사 산업기사 문제 해가지고 2개 플러스해서 40%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다고. 응? 그러니까 기능장 기출문제만 기출문제, 기능장 필답형 기출문제만 40% 나오고, 기사 산업기사, 공사기사 산업기사 40% 나오고, 신문제 20% 이하로 나오고, 20% 이하를 내서 한 문제를 냈다, 10% 신문제를 10% 냈다 그러면 기사 산업기사를 10% 더 내는 거지. 한 문제를 더 내는 거지. 50% 내면 되는 거지. 기사 산업기사를.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요. 롤러코스터. 응? 지들 마음대로. 이번에 보면은 정기기능장 기출문제 2문제밖에 안 나왔잖아. 2문제밖에 안 나왔지. 20%밖에 안 나왔으니까 기출문제 비중이 20%가 줄어든 거야. 그러니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지. 그리고 합격이 많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기가.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3단계로 보든지. 3단계로 1차 CBT 보고 2차 필답형 보고 통과 이렇게 됐으면은 그 실기 작업형 있잖아. 그 2년 동안 한 5번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작업형만 또 별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든지, 그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람들한테 엄청 부담을 주는 거야. 이게 이 필답형이라는 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항의를 많이 해야 된다.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 같다라는 거, 이거 말하고서 이건 정부하고 산업부가 강력히 이거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바보 된다고 그랬잖아. 항상 항의를 해라. 이러지 말라고. 항의하라고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 되는 거야. 쟤네들 손에 의해서 쥐락쥐락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그래. 68에서 사고 쳤지, 75에서 사고 쳤지. 그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78회 때 또 사고를 치게 될 거라 얘기요. 이거 왜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요. 그 출퇴침 애들 있잖아요. 교체시켜버려요. 네, 교체시켜버려야 돼. 네, 하도록 하시고요. 그 두 번째는 이번에 감독관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땡땡 협회나 막 그런데 학원에서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 제외하고, 걔네들은 나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것들은. 걔네들은 딱 제외를 하고, 다른 그 감독관님들 있잖아요. 다른 감독관님들은 사람들이 너무 이 필답형 시험이 좀 낮아요. 요번에 낮으니까, 점수를 뭐 후하게 주고 뭐 이런 것보다도 조금 이제 주관적으로 줄 수 있는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1, 2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차피 체크리스트 보고 하지만 그게 주관적인 판단이야.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점수를 뭐 일률적으로 모두 42점으로 딱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통과한 사람이 4명인데 4명을 갖다 전부 다 42점 통과, 42점으로 갖다가 일률로 주는 사람도 있어. 야, 이거는 좀 그렇죠. 이렇게 좀 봐가지고 체크리스트대로 이렇게 맞춰 봐가지고, 한 사람은 38점 나오면 요거 40점, 여기 40점 주고, 요 사람은 또 이제 41점 나오면 요 사람은 43점 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와, 이거 45점 나왔네? 45점 나왔으면 뭐 46점이나 47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점수를 줄 수가 있다고. 거기 그렇잖아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서 이렇게 점수를 평가를 해도 점수를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점수를 뭐 후하게 준다 이런 게 아니야. 1, 2점 높여주는 게 무슨 후하게 주는, 후하게 주는 거는 5점씩 팍팍 높여주는 게 후하게 주는 거지. 그것 좀 문제가 있지. 부정의 요지가 있지. 그렇게 점수가 안 되는데도 무슨 5점씩 높여줘.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체크리스트 맞게 체크를 안 하고서 그냥 대충 줘버리는 거, 그건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 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 좀 1, 2점 정도는 이렇게 높여줄 수가 있다고. 좀 그래서 점수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해보고,
예, 감독관님 많이 도와주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세상에, 예, 필타평 시험을 갖다, 이 필타평 시험을 19점 맞아가지고, 19점 맞았단 말이야. 그런데 작업형 시험을 38점 맞았어. 그럼 19점하고 38점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7점 아니야. 그 떨어지면 어떻게 야 환장하지. 그지? 그래서 작업형 시험을 38점 맞았으면은, 그래도, 조금 한 40점이나 41점까지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응? 자 40점까지 이 38점이면은 40점까지 주면은 이 필타평 시험이 18점이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저기 18점 맞았다 그러면은 아니지 이게 20점 맞았다 필타평이 20점 맞았다 그러면 작업형 시험이 요 38점 줄 거를 40점 이렇게 주면 두 개 합쳐서 60점 통과를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지. 이게 뭐요, 이게? 응? 감독관들한테 모두 이제 다 달렸잖아, 모두. 이 필타평 때문에. 참 큰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참, 감독관들이 좀 잘 해서, 처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 정말 이 필타평이 이거 심각합니다. 내가 봐도. 그, 신문제의 비중이 높고, 신문제가 3개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정기기냐 필타평 기출문제 비중이 너무 낮았어요. 원래 40%는 나왔어야 되는데 20%밖에 안 나왔잖아 지금. 2문제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 이게 점수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러면은 지금 작업형 시험이 나왔으니까 작업형 시험 때 감독관님 잘 좀 해주셔가지고 뭐 이 통과된 사람도 있잖아. 그 보면은 그 동작 통과도 되고 이제 기구를 바꾸지도 않거든요. 정확하게 한 사람들은 점수를 좀 후하게 준다라는 건 좀 아니야. 그건 후하게 준다라는 건 막 5점씩 이렇게 막 그냥 체크리스트 안 보고 그냥 주면 되는 그건 후한 거고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지만 내가 이제 체크리스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점수를 줄 수가 있잖아. 응? 40점 줄 거는 뭐 41점도 줄 수 있고 43점도 줄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필타평 시험이 20점 맞았어. 20점 맞았는데 이 사람이 작업형 체크리스트 점수를 보니까 35점밖에 안 나와. 아무래도. 그래서 좀 그래서 조금 후하게 준다고 38점까지 줬어. 감독관이 잘해준 거지. 이렇게 해주면. 그지? 그랬는데 20점 하면 20점하고 38 이렇게 해서 58점으로 떨어졌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 작업형 시험이 이 20점 필타평 시험이 20점밖에 안 맞았으면 이거 40점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지 감독관이 뭐 1점이라도 더 주고 해가지고 합격이라도 되지. 작업형 시험을 개판으로 해놨는데 아무리 동작 통과를 됐다고 그래도 이거 엉망인데 점수를 주고 싶겠어? 그건 좀 문제가 아니지. 그리고 수험자도 이제 감독관한테 깍듯이 이제 인사하고 말 잘 따르고 그래야지. 감독관 말 잘 따라야지. 감독관 말을 안 따르는 게 그게 어딨어. 물론 감독관이 뭐 잘못했다 부정했다 그러면 그거 시험 끝나고 싸우는 거야. 그거는 감독관이 잘못했으니까. 또 부정 저지르고 옛날에 막 그런 놈도 있어. 감독관이 부정 저지르는 놈도 있어. 그런 놈들은 신고를 해버려야 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래야지 다른 감독관들도 정직하게 잘하시는 감독관들도 욕을 안 먹는 거라고. 그렇잖아. 정직하게 잘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이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나쁜 감독관들 있잖아. 정직하지도 못하고 부정 저지르는 감독관들은 칼같이 잘라내야 된다고. 그치? 그렇게 해야지 다른 분들의 명예 회복이 되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감독관들이 이게 존경받으려면 그거 가만두면 안 돼. 그리고 수험자들도 그런 사람들 절대로 놔두면 안 돼.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싸워야 되는 게 맞고 부정저지르거나 부당하게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고소를 해버리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싸우는 거지. 한마디로 고소를 해버려야지. 고소를 내가 보니까 고소장 하나 써서 그 조사받게 해야지. 그래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감독관들이 잘 좀 해주시고요. 그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주시고 이 체크리스트 점수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체크리스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주고 거기에 이제 뭐 플러스 뭐 이렇게 1, 2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정도 이 정도를 할 수가 있어 충분히. 그 체크리스트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점수를 좀 잘 줘서 수험자들이 요번에 78회 때 낭패를 보지 않도록, 이 날 더운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생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통과한 사람들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험 준비 잘 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